안녕하세요. 블로그 하는 엄마 쑥쌤입니다. 오늘은요, 제 블로그 총정리한 전자책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돈 버는 블로그에 대해서 종합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따라오세요. 저는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쑥별맘이라고 찾으시면 저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되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각각 채널이 이렇게 연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여러 가지로 찾아오실 수 있게 루트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가장 주력하는 채널은 저는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TV,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마켓. 현재는 마켓 이름은 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해봤는데요. 엄마들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게 바로 블로그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여러분 편집하는 방법 아셔야 되겠죠? 또는 영상 올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영상도 찍으려면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하시려고 하면 팔로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사진을 잘 찍으셔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블로그는요. 편하게 일기 쓰듯이 글 쓰시면 돼요. 시작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기록할 겸 블로그 글쓰기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최근 유튜브 해라, 인스타그램 해라, 그래야 터진다고들 하잖아요. 블로그로도 충분히 돈 벌 수 있고요. 육아맘에게 굉장히 적합한 채널이라서 저는 블로그로 돈 벌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이제 네이버에 들어오시면 블로그 하시다 보면 인플루언서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보게 되고, 아, 나도 해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우선요, 제가 못 박아 드릴 건데, 브랜딩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터디, 챌린지 하실 분들은요, 꼭 인플루언서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좋다는 건 뭐냐면요, 체험단이나 원고료건 제한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 되게 많이 해가지고 수입 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인플루언서가 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인플루언서 꼭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블로그 계속 하다 보면 체험단 기회를 뭐 찾아서 신청하면 수익적으로 얻는 거, 뭐 가정경제 아끼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인플루언서 이게 대체 뭐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합격이 되면 이렇게 따로 홈을 만들 수 있고 아까처럼 여러 가지 채널을 연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기록해온 2년 이내의 글들 중에서 그 각각의 키워드를 제가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써놓은 글을 그 제목 안에 어린이집 마스크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가 있고요. 현재 4천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 키워드를 왜 등록하고 그게 뭐가 좋은 게 있나요? 물어보신다면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옛날엔 파워 블로거만 떴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파워 블로거 아니에요. 현재 블로그 운영 기간이 4, 5년 정도거든요. 뭐 10년 정도 된 블로그도 아니고요. 최저가 블로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잘 뜨고 현재 방문자 4, 5천 나오고 지난달 애드포스트 80만 원 넘게 찍혔잖아요.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다 목록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런데도 제가 상위 노출이 되게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방문자가 쭉쭉쭉, 애드포스트 쭉쭉쭉 올라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인플루언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키워드를 계속 열심히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왕관 표시가 있죠? 이 키워드로 검색했더니 1, 2, 3위한테는 이렇게 왕관 표시가 떠요. 그래서 되게 잘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요, 팬수. 그리고 제 블로그 지수, 그다음에 제가 어떤 주제를 계속 오랫동안 잘 등록을 해왔는지, 상위 노출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그런 것들이 또 계산이 돼서 1, 2, 3위 이렇게 잘 뜨는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건요. 그냥 블로그 하셔도 되고, 인플루언서 안 하셔도 되고, 인플루언서 하셔도 되는데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육아 인플루언서고요. 현재 육아 인플루언서가 1,400명 정도가 활동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43위, 오늘 순위로 43위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아 인플루언서 보고 싶으시면요. 네이버 검색창에 육아 인플루언서 찾으시면 이렇게 1위부터 쭈루룩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주제라던가 이 키워드를 여러분도 보고 싶으시다면 인플루언서 키워드라고 검색하면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수입 보고서 작년 걸 갖고 왔어요. 그런데 왜 지난달 걸 가져왔냐고요? 저는요, 인플루언서 붙기 이전에도 계속 애드포스트 상승을 가져왔고요. 이렇게 크게 대폭 상승한 부분에서는 제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뭔가 기회를 딱딱딱 잡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에 합격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게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오랫동안 되게 꾸준하게 글을 쓰면서
자기 진정성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을 무시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1년 기준으로 1000씩 딱딱딱 찍히면서 에드포스트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카더라에 의존을 많이 하세요. 뭐라 카더라 이런 게 카더라라고 하거든요. 사진 개수, 동영상, 뭐 어떤 글자 수가 뭐 몇 개여야 된다, 1500자, 2000자여야 된다. 아, 물론 설명 열심히 하고 사진 잘 넣고 동영상 넣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거는 내가 좋은 글에서 내가 하고 싶은 글에 포함을 할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글을 쓰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에드포스트를 어떻게 늘렸냐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글을 쓰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고 사람들이 내 에드포스트를 클릭할까 하면 제가 좋은 정보 주면 되고요. 사람들이 이게 읽기가 재밌거나 또는 도움이 되거나 제가 진실되게 계속 글을 쌓아온다면 당연히 팬도 늘어날 거고 클릭률도 늘어날 거거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열심히 공부하고 글감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열심히 포스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질에 집중하시면 뭐든 됩니다.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 외벌이, 남편만 일을 하고 저는 그냥 육아맘으로 연년생 출산을 하고 막막했던 사람이에요. 본캐가 있든 다시 일을 할 수 있든 돌쟁이 없고 일 나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장기간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계약직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민되는 거예요. 30대, 40대가 나이가 먹어서도 이거 계약직을 하고 얘가 자를지 말지 돈은 언제 올려줄지 모르고 계속 똑같이 일을 하는 그 막막함. 그런데 저는 블로그 하면서요, 이 온라인에서 엑스퍼트라는 기회가 생겨서 지금 현재 집에서 상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들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블로그 강의, 블로그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기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저희 스태프와 강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가능해요. 제 주위 엄마들도 공구,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좋아하는 아니면은 배웠던 것들 가지고 스터디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수익화는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블로그로 글쓰기, 블로그로 돈 벌기 방법은요, 가장 기본이 협찬과 원고료거든요. 그 원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진과 글 그대로 받아서 정말 그대로 옮겨서 쓰기만 하는 기자단 이런 원고는요. 가짜로 쓰는 거잖아요. 제가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고 알바생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블로거들끼리 사진이 겹치거나 글이 겹칠 수 있어요. 진정성 있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이웃들도 눈치를 채요. 팬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원고료는 뭐냐면 저한테 책이든 패드든 뭐든 협찬이 들어오면 제가 물건 받아서 직접 협찬, 직접 이용해보고 사진도 제가 찍고 글도 제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고료라고 해요. 방문자 수 1000 이하까지는, 한 500 이하까지는 보통들 협찬을 좀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방문자 1000 이상이 넘어가면 원고료 건들이 쏠쏠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2, 3만 원,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왔다 갔다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는 10만 원 좀 넘어가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보장 이렇게 이제 50만 원 준다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상위 노출을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즐겁게 딱 내가 좋아하는 주제권을 계속 글을 쓰시면 상위 노출이 되면 이 업체들은 상위 노출이 된 걸 보고 찾아와서 연락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글 쓰시면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3만 원 이상의 원고료를 받을 때는 세금 당연히 3.3% 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도 줘야 됩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자, 사진과 글쓰기 잘해야 되지 않나요? 노력하면 돼요. 제 최근에 블로그 들어오시면요. 이때 사진보다 완전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어요. 저도 굉장히 곰손이고 사진 진짜 못 찍거든요. 그런데 퀄리티 굉장히 지금 훨씬 나아졌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요것만은 하셔라 라는 기본은요. 렌즈 꼭 닦으세요. 그리고 격자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백 설정을 해주세요. 이거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사진 올릴 때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요것만 하셔도 사진이 훨씬 퀄리티 있고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네이버를 파악해야 돼요. 제가 저품질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머리를 땡 맞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열심히 글만 쓰면 되겠지? 아니에요. 얘는 컴퓨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글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간단히 쓰든 길게 쓰든 상관없이
네이버가 알아먹을 단어를 제목에 넣고 본문에 넣어야 검색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물건 어디서 구매하세요? 후기 어디서 찾아보세요? 네이버에서 찾아보잖아요. 리뷰. 요즘엔 온라인 구매도 정말 많잖아요. 그때 뭐라고 검색하세요? 그 단어를 제목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요거 하나는 알고 가세요. 어떤 단어를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첫 화면, 첫 번째가 달라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검색할 때는요. 블로그 글을 보시는 게 아니라 보통 뉴스, 확진자를 많이 찾아보셨고요. 우리가 여행을 검색할 때는 어떤 티켓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광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 많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딱 띄워줘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걸로 딱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를 축적해 놨다가 그걸 계산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책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쇼핑이 딱 떠요. 요렇게 뜨기 때문에 블로그 글이 먼저 뜨는 키워드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결국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단어.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키워드라고 할게요. 키워드를 그대로 제목에 쓰고 그 정하신 키워드를 본문에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키워드를 제가 도라기라고 쳐봤어요. 11개월 된 도라기를 이렇게 딱 입력을 해봤는데 아래 뭐가 쭈루룩 뜨죠? 자동으로 떠요. 자동 완성이라고 떠 있죠. 이거 체크 끄시면 안 돼요, 블로거들은. 이거 끄면 사람들이, 아, 도라기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네이버가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도라기를 검색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도라기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탔더랍니다. 데이터 쌓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냥 밑에 자동 검색 중에서 띡띡띡 눌러요. 한국 사람들은 성격 좀 급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잖아요. 여기 아래 있는 거 저 같아도 그냥 딱 누르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라기 장난감에 대한 글을 만약에 쓰고 싶으시다 하시면 본문에도 그대로 4~5번 이상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최소 3번 이상. 어느 정도 네이버가 알아들을 정도로 똑똑똑 노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띄어쓰기도 그대로요. 뭐냐고요? 사람 아니라고요. 이 데이터로 축적돼서 그 데이터로 계산해서 여러분들 거를 글을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띄어쓰기도 그대로 제목에 넣고 나는 도라기 장난감에 관한 글을 썼어 네이버야 내 글 상위에 띄워줘 니 좀 내 거 글 좀 불러가봐 할 때는 본문에 어느 정도 반복이 들어가야 그래야 그 글인지 아는 거예요. 자, 이때 또 세부적인 팁으로 들어갈게요. 제 전자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퍼왔어요. 제 전자책 한 권 그냥 정독하시면 돼요. 도라기 장까지만 쳤어요. 뭐가 뜨나요? 아까 도라기까지 떴을 때는 도라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검색합니다. 딱 우선순위로 짝짝짝짝 띄워줬죠. 도라기 장까지 쳤어요. 도라기 장난까지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알려드리면 도라기 장난감 이렇게만 검색해 보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알고 검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단어씩 치잖아요. 우리 핸드폰에서 한 단어씩 돌아기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밑에 보이는 게 바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누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쳤을 때 정확히 어떤 단어들이 뜨는지 보고 그 단어를 제목에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치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 관련한 게 이렇게 주르륵 뜨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서 골라서 제목을 잡으면 돼요. 예시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과 전구 리뷰, 크리스마스 나무와 오너먼트 후기. 뭐 2개도 괜찮고 3개도 괜찮아요. 근데 저 방금 제목 어떻게 잡았어요? 앞에 반복되는 건 빼고 반복되는 거 다 연관해서 읽어드려요. 반복 많이 되면 이거 스팸성으로 그러니까 키워드 막 10개, 20개 많이 넣으면요. 그것도 누락돼요. 스팸성으로 반복되는 거 지우고 제목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된다. 라는 거고요. 위쪽으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경쟁이 조금 덜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래쪽 거 이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엄마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게 바로 키워드 마스터예요. 카톡톡 어플이라던가 블랙키위라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키워드 마스터가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 검색하면 그냥 검색량, 조회수와 문서수, 포스팅 개수가 쫙 나와 있기 때문에 2가지만 봐도 계산이 조금 되거든요. 비율은요.
문서수와 조회수를 나눈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많이 참고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숫자가 문서수도 높은데 조회수도 높아요. 그러면은 비율이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문서수, 조회수 요 두 가지만 보고요. 오히려 참고하는 게 블로그 순위를 참고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노출된 블로그를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보여요. 그럼 갖다 댔을 때 최근 6개월 이전의 글들도 있는지 그게 한 두세 개 이상 되면 얘도 최신순을 좋아해요. 블로그도 네이버도 다른 모든 곳들 로직들도 다 최신 거를 띄워주려고 해요. 그래서 6개월 이하의 글들이 조금 3개 이상, 5개 이상 보인다면 그 키워드는 조금 경쟁이 있어도 써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마스터 들어가셔서 제가 12개월 아기라고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차라라라 관련 키워드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하나씩 마우스로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고 고르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회수랑 문서수 어떤 게 적당하냐 물어보시는데 초보자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조회수가 100단위부터 도전하셔가지고 상위 노출이 좀 잘 된다 싶으면 그때 이제 100단위에서 100, 200, 500, 700, 1000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 다 알려줍니다. 이걸로 제목 잡으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 키워드요 2개에서 3개 정도 제목에 딱 넣습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요. 블로그 컴퓨터랑 모바일 화면이 달라요. 그래서 내 거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이는지 정도는 확인하시고요. 프로필 사진이랑 프로필 정도는 조금 예쁘게 수정을 해 놓으시면 보기가 너무 좋고요. 전문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특히나 인플루언서 도전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사진 넣고 프로필 소개 정도는 자신 있게 써주세요. 그리고 스킨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저요, 그냥 기본 스킨에다가 위에 저희 아이들 사진, 제 블로그 명 하나 박은 거, 그걸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시작하시면서 무조건 키워드예요. 이웃수고 뭐 꾸민 거고 상관없이 무조건 키워드 제목이에요, 여러분. 글쓰기 하실 때 이게 카메라를 누르면 사진을 불러올 수 있어요. 각각 한 장씩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콜라주라고 해가지고 여러 장 사진이 올릴 수도 있고요. 슬라이드는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참고로 저는 겹치는 사진은 슬라이드로 넣기는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의외로 저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사진, 글, 사진, 글이 가장 좋긴 해요. 대표 사진이 가장 중요해요. 대표 사진을 썸네일이라고도 하죠. 대표 사진 예쁘게 뽑는 방법. 1대1로 한 장을 넣으세요. 그러고 걔를 대표 사진으로 하면 사진도 잘리지 않고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보냐면 우리 PC 버전에서만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핸드폰에 다 저장해 놓고요. 저장한 걸 불러와서 PC에서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정사각형으로 딱딱딱 보이죠? 이미 잘려진 사진으로 대표 사진의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잘 나왔는지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자책 가시면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사진이 어떤 걸 사람들이 더 클릭하고 싶고 궁금해 할까? 이 포인트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실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발행을 누르는데요. 핸드폰으로 발행하시는 분들 진짜 요거 주의하세요. 등록 한번 누르면 등록이 벌써 완료가 돼요. 그래서 요거 버튼 누르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발행하실 때 전체 공개 당연히 하셔야 돼요. 이웃과 서로 이웃으로 하면 검색 허용이 꺼져요.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개로 하시고 댓글 허용, 공감 허용 다 켜주세요. 그 다음에 카페 공유요. 초보자분들은 본문 허용을 해주세요. 링크 허용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퍼갔을 때 링크만 보여요. 근데 링크 보고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다음에 외부 공유 허용할지 스크랩할지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댓글, 공감, 외부 공유, 스크랩 많을수록 이 사람의 글의 신뢰성 점수가 쌓여요. 요 세 개는 꼭 켜주세요. 자, 글감, 무료 사진. 이런 거는 안 쓰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네, 어쩔 수 없어. 사진이 너무 없어. 글으면 쓰시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쓰니까 이게 유사문서라고 해서 또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점 3개 누르면 인용구, 구분선, 장소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용을 해보시는데요. 장소, 플레이스 입력을 해주시는 것과 글감 중에서 책 입력은 꼭 해주세요. 왜냐? 책 여러분들 누가 검색을 하잖아요. 블로거들이 먼저 뜨고요.
장소 검색하시잖아요. 블로거들 리뷰가 딱 뜹니다. 내가 초보예요. 검색이 아직 잘 안 돼요. 그래도 책 리뷰와 장소 리뷰에서 나를 타고 올 수 있게 조회수가 플러스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플레이스 장소와 글감은 꼭 입력을 해 주세요. 전체 글 옆에 이 표시들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거 한번 눌러보세요. 앨범 형식으로 보실 수 있는 것과 두 번째, 네이버에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 예상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들끼리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보여지고요. 네 번째는 동영상들만, 동영상 올린 글들 것만 보여져요. 여러분들 두 가지만 취하시면 되는데요. 둘 중에서 내가 글을 더 좀 잘 돋보이는 분이면 이 두 번째로 첫 화면을 좀 맞춰 놓으시면 좋고요. 이 모든 기능은요, 모바일에서 홈 편집 누르면 하나,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확인 누르면 그걸로 첫 화면이 떠요. 그다음에 나 사진이 좀 이쁘다. 그럼 앨범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다음에 검색.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를 넣는데요. 아까 제가 반복해서 키워드 넣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게 엄마표라고 가베라고 써야 되는데 얘를 없애면 그 단어가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개까지는 이렇게 쓰셔도는 되긴 합니다. 제목에는. 단, 본문 안에 이 단어가, 그러니까 제목에 들어간 모든 단어는요, 검색의 키워드로 잡혀요. 그래서 약간 스팸성이나 광고로 잡히지 않아야 누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제목에 들어간 어떤 단어라도 한 9번, 10번 안 넘게, 10번 정도 안 넘게 여러분들이 본문 안에 반복을 너무 과하진 않게 좀 빼주시면 좋아요. 저는 글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좀 불필요하다, 너무 반복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키워드는 이렇게 지우고 발행을 합니다. 제 전자책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각 카페 리스트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체험단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 개, 두 개 신청해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되게 유명한 맘소울릭이나 레몬테라스는 신청하시는 분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미즈넷, 1등만, 엄마는 마법사 같은 어떤 좀 개인적인 카페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을 들어가셔가지고 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글 쓰면서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럼 얘네는 랜덤으로 뽑아줘요. 왜냐면 카페 활동자들도 뽑아줘야지 방문자 수 높은 애들만 뽑아주면 누가 카페에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5명 합격자 뽑을 때 한두 명은 방문자가 낮아도 뽑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유명한 카페 말고 이런 데서도 초창기에는 좀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방문자 올리면서 좀 찡글을 쓰시면 가장 좋죠. 체험단 하실 때 주의사항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블로그 방문자 수를 조금씩 높여갈 때 검색이 조금씩 되기 시작할 때 이메일과 쪽지가 이런 게 정말 많이 와요. 심지어 이웃 추가도 상업적인 이웃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차단해도 되고 삭제해도 돼요. 프로그램으로 그냥 막 마구잡이로 연락 오는 것도 되게 많아요. 얘네는 그냥 아무한테나 돌리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이 상처받지 않을까?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무시하거나 씹거나 아니면 차단하시거나 삭제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새 원고, 새 사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품을 그대로 받거나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사진도 받고 글도 받고 동영상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옮겨 쓰는 거 이거는요. 양심적으로 솔직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이것도 조금 두 종류로 나뉘어요. 만약에 나이키에서 이벤트를 홍보한다. 기자단을 뽑는다. 홍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공지된 이벤트 그 팝업창 그냥 복사해서 갖고 와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뭐 이벤트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양심과는 상관없이 좋은 정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수익 5천 피면 5천 원 버는 거고요. 10,000원이면 10,000피면 10,000원 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런 건 해도는 된다. 단 사진이 너도 나도 비슷한 사진이고 겹칠 수 있어서 글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가끔만 하셔라. 그런데 위의 경우는 완전히 경험하지 않은 여기에 포함된 링크의 경우는 더더욱 신뢰성이 확인이 되지 않은 링크일 수 있다. 완전 안 하시는 거 추천이고요. 근데 그냥 체험단, 내가 그냥 물건이나 가보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하시다 보면 이웃들이 저절로 모이고요. 이웃들이랑 서로 소통하다 보면 체험단 정보라든지 어떻게 글을 쓰면 되는지 정보를 많이 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진도 글도 나아지고 제가 유튜브에 계속 팁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공부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올라오실 수 있어요. 제 유튜브 무료 강의 꼼꼼히 보시고 반복해서 글 쓰면서 배우시고 댓글로 질문 주세요. 제가 보는 대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단 정말 많아요. 없는 게 없어요. 들어가서 신청하면요. 기본적으로 가정경제 아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방문자까지 늘리고 인플루언서도 당첨되면 원고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플루언서에 붙으면요. 내 원고료를 배로 불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루언서 아니셔도요. 방문자만 늘리면 원고료 제한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